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논문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카스라는 논문인데요. 본 논문의 풀네임은 A Channel Aware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Frame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Classification입니다. 카스는 채널 어웨어에서 CA를,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스드에서 SS를 따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세미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트로덕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즉 다변량 시계열을 살펴보게 되면 채널의 관점과 타임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전 연구들의 경우는 주로 타임 와이즈 피처들의 중심을 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몇 시점의 타임 스탬프와 전체의 채널에 대한 임베딩들을 추출하는 연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개의 특정 채널에 집중해서 보는 채널 와이즈 피처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부족한 추세라고 합니다. MTS 관련된 연구 동향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채널 와이즈 피처들을 추출하여 이제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Recurrent Neural Net 기반에서는 Correlative Channel Aware Fusion for Multi-View Time Series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채널들에 대해서 각각의 CNN과 LSTM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합쳐서 봐주는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2021년도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계열에서는 Gated Transformer Net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라고 해서 각각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쪽은 채널 와이즈, 한쪽은 타임 와이즈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한 다음에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씩 각각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제 리니어를 태우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RNN 기반 MTS 모델, RNN 계열 모델들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포캐스팅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이유로 RNN이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뒤시점에 예측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학습 자체가 까다롭고 패럴렐하게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보다는 포캐스팅에 많이 선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포머 기반 MTS 모델인데요.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지 않아 클래시피케이션 연구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포머가 시계열에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트랜스포머의 주축이 되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여러 개의 헤드를 활용하여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기 때문에 멀티플 피리어디시티 같은 이제 시계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도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시계열 데이터에 맞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기반 MTS 모델의 한계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계열 연구들은 영구적으로는 유의미하나 현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High Complexity of Computing and Space인데요. 저희가 셀프 어텐션의 복잡도를 다음과 같이 보시게 되면 먼저 이때 N은 시퀀스의 길이고 D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 즉 디멘션 오브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임에 대한 타임 임베딩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로 쿼리키 벡터를 뽑게 되는데 이때 레이턴트 Z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와 키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밸류를 곱해주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컴플렉시티 per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5n제곱 곱하기 d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d 차원의 쿼리가 n개의 키를 내적을 n번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렇게 복잡도가 n제곱으로 좀 높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오버뷰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채널 어웨어 셀프 슈퍼바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프레임워크인 카스는 새로운 프리텍스트 태스크와 인코더 구조를 제안하여 어펙티브한 트랜스포머 기반 MTS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채널을 기준으로 타임 정보와 채널 정보를 둘 다 학습, 표현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보다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좀 더 이제 논문에 있는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와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코더 퍼스펙티브 측면에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 채널 어웨어 트랜스포머, 줄여서 CAT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프리텍스트 퍼스펙티브에서는 NTP라고 해서 Next Trend Prediction, 그 다음에 CS라고 해서 Contextual Similarity Task를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 Work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코더와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더는 이제 시계열 인코더들은 다음과 같이 고전 기법 머신러닝부터 CNN, RNN, 트랜스포머 이렇게 많이들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 다이내믹 타임 워핑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등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러한 모델들의 특징은 데이터를 모델에 넣기 전에 수많은 전처리 작업을 수행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CNN의 경우 플립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레스넷 기반의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모델들은 이제 멀티 스케일 CNN, 멀티 채널 DCNN, 하이어라키컬 어텐션 베이스드 템포럴 CNN, 그 다음에 웨이브 어텐션 넷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NN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으나 사용이 되더라도 이제 CNN과 함께 사용되는 추세를 띠고 있다고 하고요. RNN 기반에는 이제 다이폴, 그 다음에 메모리 게이티드 RNN이 있고, RNN과 CNN을 함께한 연구로는 이제 ALSTM FCN, 그 다음에 C2AF MVT-SC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아직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시도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포캐스팅 관련된 연구가 많고 클래시피케이션 된 연구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던 게이티드 트랜스포머와 TST, 그 다음에 TSTCC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정리한 장표는 이제 논문 기준으로 정리되었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인 TSC와 TSTCC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정해서 이제 이따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리태스크 태스크 for 타임 시리즈인데요. 이제 프리태스크 태스크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논문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트리플렛 로스를 활용한 연구가 있게 됩니다. 트리플렛 로스를 활용한 연구는 이제 다음과 같이 Unsupervised Scalabl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Multivariate Time Series라는 연구고, 그 다음 윈도우 클로스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구간에 윈도우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로서 이제 Self 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from Electroencephalography Signals 이라는 연구고요. 그 다음에 Contrastive Learning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via temporal and contextual contrasting 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버트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마스크 프레딕션을 해서 이제 마스킹을 씌워놨던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모델이 있게 되는데, 이는 Transformer 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 논문에서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트리플렛 로스와 컨트래스티브 러닝, 그 다음에 마스크 프리딕션을 사용하는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베이스라인 모델 중에 하나인 이제 Unsupervised Scalabl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MTS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해당 논문을 월드2백을 줄여서 이제 W2V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최희정 박사 세미나 내용 중에서 이제 해당 논문을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본 논문에서는 MTS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제 고정된 벡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Causal Dilated Convolutional 기반한 Scalable Encoder Only Architecture와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링 기반의 노멀 언슈퍼바이스드 트리플렛 로스를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네거티브 샘플링과 트리플렛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unlabeled MTS에 트리플렛 로스를 적용하기 위해 이제 유사화하거나 아니면 상이한 MTS 페어에 대한 레이블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워드2백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2백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제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설정한 윈도우 외부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이제 중심 단어와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된 단어를 네거티브 샘플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와 같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MTS가 유사한 MTS와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인데요. 이를 위해서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존재하게 하고 앵커와 포지티브는 유사하게 그리고 앵커와 네거티브는 상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유사하는 로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다음과 같이 연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서브 시리즈를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XRE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타임 시리즈 Y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이제 그냥 서브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이 X 레퍼런스에서 내부적으로 랜덤으로 선택한 그거에 대한 서브 시리즈라고 보면 되고 X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타임 시리즈 YI를 제외한 다른 YJ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서브 시리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각 Xref, Xpose, X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워드2백의 컨텍스트, 센터 워드, 랜덤 워드와 매칭이 되며 이때 X네거티브는 K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트리플 로스인데요. 이때 베이스라인 앵커가 존재할 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example을 positive 그리고 상이한 성질을 가지는 example을 negative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트리플 로스는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앵커와 포지티브 사이의 거리는 최소화하고 상이한 성질을 가지는 앵커와 네거티브 사이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nearest neighbor 컨텍스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논문은 TST라는 논문인데요. TST의 논문은 이름은 밑에와 같습니다. Transformer 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순서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최초로 MTS 데이터의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최초로 접목시킨 연구인데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바이너리 노이즈 마스크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이제 시계열을 이제 가리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엔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렸던 마스크의 실제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값과의 차이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이 역시 최희정 박사과정 세미나에서 다뤄진 바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TSTCC라는 논문인데요. 본 논문의 이제 풀네임은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via Temporal and Contextual Contrast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어그멘테이션 기반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인풋에 각각 위크하고 스트롱한 어그멘테이션을 하나씩 적용을 해서 이제 상관관계는 있지만 완전히 형태가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템포럴 컨트래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트랜스포머를 통해 한 어그멘테이션의 과거 정보로부터 이제 다른 어그멘테이션의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서로 간의 크로스한 뷰 프리딕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추얼 컨트래스팅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샘플의 컨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최대화하고 다른 샘플의 컨텍스트의 유사도를 최소화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최희정 박사과정 세미나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릴레이티 워크가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모델의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의 아키텍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로세싱, 그 다음에 엔코더, 피처, 그 다음 프리태스크, 태스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특정 이제 태뷸러 데이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m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xi 하나는 r에 이제 c 곱하기 t의 이제 실수 차원을 갖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음 장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채널 어웨어 트랜스포머 두 개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통과를 해서 이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캣은 이제 채널 어웨어 트랜스포머인데 이제 각각의 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크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그림에서 두 개로 나타나 있음을 이제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류로서 컨텍스추얼 시뮬러리티 태스크와 넥스트 트렌드 프리딕션 태스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로스를 더해서 이제 이 CAT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말씀드리자면 이 CAT 모델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CAT 내부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이 그 안에 또 이제 두 개의 트랜스포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개라고 적은 점, 이제 좀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어웨어 트랜스포머, 아까 말씀드렸던 이 CAT 안에 있는 이 채널 어웨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어웨어 트랜스포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제 각각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베딩 레이어와 코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레이어, 총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베딩 레이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가 이제 c 곱하기 t의 크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d 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각각 타임 매핑과 채널 매핑을 하게 되는데, 타임 인베딩의 경우 이제 그냥 저희가 인베딩 하듯이 웨이트를 곱해주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 채널 인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곱해주는 그냥 단순 작업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이제 고전 그 인베딩 그대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 트랜스포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n개의 two tower structured based on transformer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개의 레이어에 채널 레이어와 타임 레이어에 각각 독립적인 트랜스포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 있는 타임 레이어는 타임 와이즈 정보를, 채널 레이어는 채널 와이즈의 정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레이어가 바뀔 때마다 이제 보시면 Q는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KV는 이제 다른 레이어로서 이제 전달을 해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여기 아까 셀프 어텐션 식을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쿼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채널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나 밸류 같은 경우는 이 타임 레이어에서 나온 값을 이제 받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타임 레이어에서는 Q 쿼리에는 이제 기존 타임 레이어 값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키와 밸류는 채널 레이어에서 받아온 값들을 받아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트랜스포머보다 좀 더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채널 레이어와 그 다음에 타임 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컴플렉시티가 이제 5의 T, C, D만큼 되게 되는데요. 이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스트잇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채널 레이어와 타임 레이어가 독립적인 그냥 두 개의 트랜스포머였다면 채널 레이어에서는 이제 C 스퀘어의 D만큼의 복잡도를 갖고, 타임 레이어 같은 경우는 T 스퀘어의 D만큼의 복잡도를 갖게 돼서 각각 토탈 컴플렉시티가 C 스퀘어 더하기 T 스퀘어 곱하기 D만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C계열의 데이터가 T의 크기가 C보다 훨씬 크므로 이를 교차시키는 것이 이제 T제곱보다 CT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파라미터 측면에서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그리게이트 레이어인데요. 이제 각각 마지막 레이어에서 타임 와이즈 피처와 채널 와이즈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애그리게이트 레이어를 통해서 이 둘을 합쳐주는 마지막 트랜스포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채널의 개수 C가 타임 시리즈의 길이 T보다 작기 때문에 좀 더 파라미터를 축소해주기 위해 C를 기준으로 어그리게이팅을 수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학습을 위한 프리태스크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태스크 태스크는 넥스트 트렌드 프리딕션으로 이제 특정 채널의 내부적인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이제 사용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x가 아래 ct만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x 자체에서 특정 이 전체 길이 t에서 스몰 t만큼을 이제 샘플링하게 돼서 이제 자르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0으로 제로 패딩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된 시계열 정보를 넣어서 이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에 프로젝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때 어떤 걸 예측하고자 하냐라고 해서 이제 이전 타임 스텝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그 트렌드 자체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textual similarity 같은 경우는 선택한 이제 샘플이 이제 여기xi가 되겠죠. 다른 샘플과는 다르게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샘플의 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인터벌 어저스먼트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시계열의 일부를 지터링해서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ynchronous permutation strategy라고 해서 동일한 채널 내부에서 이제 시계열의 일부의 순서를 섞는 이제 그런 행위를 이제 두 가지 각각 해서 총 이제 두 개의 포지티브 샘플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샘플도 생성을 했으니 네거티브 샘플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asynchronous permutation strategy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채널 시계열의 일부와 순서를 섞게 됩니다. 이는 이제 다른 채널과의 데이터가 섞이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네거티브 샘플로서 한번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로써 하나의 오리지널 배치와 그 다음에 포지티브 샘플 2개 이 배치, 그 다음에 네거티브 샘플 2개 이 배치 해서 총 5개의 배치, 5배의 배치 타임 시리즈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로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시뮬러리티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OB-1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OB-1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셀프 슈퍼바이션 로스인데요. 먼저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이제 넥스트 트렌드 프리딕션 로스가 다음과 같고 컨텍스추얼 시뮬러리티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토탈 로스 같은 경우는 알파1과 알파2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어줌으로써 이제 최적의 로스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험은 총 4개의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UCI HAR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휴먼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센서로 계측된 그러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LSST 같은 경우는 이제 Astronomical Time Series 데이터에 이제 시뮬레이션 된 값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빅 디짓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시리즈 멜 프리퀀시 셉트럼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이제 아라빅 디지트의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음성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페니스 바울 역시 이제 일본 남성이 특정 바울 A와 E를 말하는 것을 이제 음성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특징들은 여기 아래 장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털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비교를 위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둘 다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인데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모델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총 8가지의 모델을 비교하게 되는데 W2V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트리플 로스와 네거티브 샘플링을 활용하는 기법을 베이스라인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워드2백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다일레이트 컨볼루션 엔코더 부분을 이제 카스 베이스드 엔코더로 바꿔주는 부분, 그 다음에 TSTCC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템포럴 컨트래스팅과 컨텍스추얼 컨트래스팅을 수행하고 CNN 인코더를 활용하는 구조인데, 이 역시 카스로 바꿔서 TSTCC 플러스와 함께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SC 같은 경우는 매스크 프리딕션인데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TST 플러스 역시 단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가 아니라 카스트 베이스드 인코더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죠. 2개 남았는데 MVP 플러스
CS라고 해서 Next Value Prediction과 Contextual Similarity를 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NTP라고 해서 Next Trend Prediction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 밸류를 예측했었을 때 어떤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스드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슈퍼바이스드 세팅으로 학습했을 때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다음을 진행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털 리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장표는 총 이제 5번의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MF1은 매크로 F1 스코어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장표에 대한 리설트 애널리시스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벤치마크 전체에 대해서 비교 모델들의 성능을 이제 카스가 모두 다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둘 다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은 짧은 시계열 데이터와 긴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둘에 대해서 카스가 전부 다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LSST나 제페니스 바울 같이 짧은 시계열 데이터들에 대해서 카스가 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TP 플러스 CS,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스 모델이 MVP CS보다 좋은 성능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실제 밸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잘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학습한 슈퍼바이스드 러닝 세팅을 이제 넘는 데이터셋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HAR이나 제페니스 바울 같은 경우는 셀프 슈퍼바이스드를 했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성능들은 모델이 채널 정보와 타임 정보를 통해서 이제 컴플렉스한 캐릭터리스틱을 잘 학습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구조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서 워드2백 TST 그 다음에 TST-CC 인코더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제 인코더로서 변경을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아까 플러스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TST와 TST-CC에서 인코더를 변형한 TST 플러스와 TST-CC 플러스가 이 성능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카스 인코더가 되게 효과적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워드2백의 같은 경우 이제 로컬한 정보를 보는 게 메인인 모델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정보를 보는 카스 인코더로 변경을 해줬을 때 오히려 방해가 돼서 성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퓨전 러닝인데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스드 기법과 셀프 슈퍼바이스드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양을 변경하며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HAR이나 LST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비율을 조절하면서 성능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Arabic Digits나 Japanese Vowel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비율로 이제 미세 조절하면서 성능을 도출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이제 적은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슈퍼바이스드 러닝보다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남았는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 첫 번째로 프리태스크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어블레이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꼭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마이너스 NTP 같은 경우는 이제 Contextual Similarity Task만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에서 쓴 겁니다. 즉 NTP를 제외한 이제 카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CS 같은 경우는 이제 NTP만을 활용한 즉 CS Contextual Similarity를 제외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네거 어그먼트라고 해서 아까 네거티브 어그먼트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각 채널 간에서 데이터를 좀 섞어버리는 건데 이거를 네거티브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네거티브를 만약에 포지티브로 학습을 했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 것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사용했을 때가 제일 성능이 좋고 각각 NTP나 이제 CS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성능이 조금 하락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어그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랑 또 이제 리버스 네거티브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거티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코더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세 꼭지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셀프 어그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먼저 두 개의 트랜스포머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이제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본 파트에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키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애그리게이트 레이어를 통해서 합쳐주는 어블레이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셀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단 하나의 이제 싱글 트랜스포머만을 활용을 해서 이제 채널 와이즈만 이제 보는 그러한 어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를 뺀 이제 부분인데요. 즉 이제 각각 같이 학습은 잘 하는데 마지막에 채널 와이즈 피처랑 타임 와이즈 피처를 합치는 게 아니라 채널 와이즈 피처만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이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다음과 같이 제일 좋은 성능이 나와서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를 뺐을 때 성능이 하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